안녕하세요. 오디오 유튜브 플레인즈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대체로 저희 영상이 대부분 영상이 나오면은 제품을 호불호를 갈라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추천만 하냐, 왜 무조건 칭찬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의 영상들이 무조건 다 칭찬이고 무조건 다 추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 리뷰를 보실 때는, 제품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실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가격 대비 우수한 제품이다, 전체적으로는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그렇지만은 취향상 이러이러한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매칭상 이러이러한 매칭일 때에는 단점이 드러난다, 환경상 이러이러한 환경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런 언급들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예컨대 얼마 전에 나간 그 3가지 제품 비교 영상에서는 분명히 3가지 제품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면서, 취향이나 환경 그리고 매칭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나눠지면서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제품이라는 것은 단품으로 봤을 때는 단품 혼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앰프 혼자서 소리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피커 혼자서 소리 못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 매칭 그리고 주변 기기 매칭에 따라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반대로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저 사람이 저 제품이 좋다고 한 것이냐 나쁘다라고 한 것이냐, 그렇게 단조롭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단점이 장점화 될 수 있느냐, 단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저 제품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그걸 파악을 하시면서 보셔야지 결과적으로는 저 제품을 사라고 하는 것이냐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저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냐 추천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만 보려고 하시면은 너무 단조로워지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들께 일종의 좋은 약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도구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약이 됐든지 좋은 도구가 됐든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분명히 제품에 대한 성향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 커피가 아이스 커피인지 뜨거운 커피인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어떤 커피가 나에게 어울리는지, 이 한여름에 바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저는 하나는 분명히 아이스 커피라고 했고 하나는 뜨거운 커피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커피에 대한 특성은 제가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솔직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 사람은 둘 다 추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평소에 종종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모델명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모델명을 공개하는 순간 업무가 안 될 뿐더러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좋은 제품을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성향 파악을 해드리고 비교평가 해드리고 활용법 안내해드리는 데에 더욱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워낙 많은 분들께서 결국은 좋다는 말밖에 안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했을 때 안 좋은 제품의 예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 것인가, 왜 저희 채널에서는 안 좋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 좋은 제품의 경우는 왜 안 좋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성향의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스피커는 지금 JBL L100입니다. JBL L100이면은 우퍼가 12인치잖아요. 저음이 빈약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심지어는 JBL 저 L100 스피커를 청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안내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L100 전용 스탠드에 놓게 되면은 전체적인 높이가 너무 낮죠. 사실상 전용 스탠드이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스탠드의 높이가 좀 낮아요. 스탠드 높이를 왜 낮게 해놨을까? 일부러 저음을 바닥에 깔아서 감미로운 사운드, 진득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제작사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저 스탠드를 좀 더 단단한 스탠드로 일반 스탠드하고 높이가 똑같게끔 55cm에서 60cm 정도로 높이면은 트위터의 높이나 미드레인지의 높이가 사람 귀 높이까지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의 높이가 낮으면은 좀 진득해지고요. 스피커의 높이가 높아지면은 사운드가 훨씬 더 다이렉트하게 들리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스탠드에 올려놓고 JBL L100 스피커를 듣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저음이 일반적인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좀 많게 들려요. 그런데 지금 매칭한 저 올인원 앰프의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저렴한 앰프도 아닌데, 그리고 특히 저 앰프의 경우가 출시 초반에 출력이 높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받은 제품이죠. 그런데 출력하고는 무관하게 메가리가 너무 없죠. 구동을 못 시켜요, 스피커를. 그나마 좀 준수하게만이라도 좀 구동을 해주면 좋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전혀 준수하지가 못하죠. 출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음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볼륨이 중요합니다. 볼륨을 어느 정도 놓고 음악을 틀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볼륨이라는 것은 종종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볼륨은 어느 정도 놓고 테스트를 하시는 건가요? 볼륨을 어느 정도 놓고 음악을 감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 볼륨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죠. 제가 여기에서 놓고 사용하는 볼륨을 그대로 일반 가정에서 재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쭤보시는 게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여기는 전문 청음실이고 일반 가정 공간보다 약간 더 넓어요. 사실상 층고도 살짝 더 높고, 충분한 만큼의 제품 성능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볼륨을 아무래도 일반 가정보다는 좀 더 올리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볼륨을 맞출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볼륨을 맞추느냐,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목소리에 볼륨을 맞추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이죠. 그런데 보컬의 목소리는 볼륨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올리면은 이거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의 기준에 맞춰서 볼륨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치까지 올렸는데도 저음이 빈약하죠. 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라는 노래가 로키 영화 테마곡이죠. 여러분들 뭐 로키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굉장히 박진감 넘치면서도 뭔가 의지력을 이렇게 불태우는, 힘이 이렇게 불끈 솟는 듯한 그런 저음의 어택감이 느껴져야 되는 곡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음압도 높은, 사실상 JBL 스피커가 그렇게 까다로운 스피커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너무 싸구려 앰프를 매칭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준수한 정도의 앰프만 매칭을 해도 저음은 호방하게 잘 나와야 되는 스피커예요. JBL이라는 스피커는. 게다가 지금 12인치 우퍼에다가 스피커 배치를 전용 스탠드에 바닥에 깔아놓고 배치를 했는데도 저음이 이렇게 허전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좋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앰프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에너지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동력도 사실상 형편없죠. 영상에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언급하는 제품을 두고 형편없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거의 없죠. 형편없어요. 구동력도 형편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꽉 움켜 쥐어주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출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제품에게 앰프의 출력이 높다 어쩐다 저쩐다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스테이크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스테이크 가격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비싸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스테이크여가지고 스테이크 맛집이라고 하는데, 나온 스테이크를 봤더니 편의점 포장 스테이크나 편의점 포장 돈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스를 몽땅 뿌려줬더니 고급 스테이크를 아직 안 먹어본 사람이 소스만 그냥 찍어 먹어보고 야 소스 맛있다, 야 소스 맛있다 그러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스피커가 생긴 거는 흑인 소울 가수처럼 생겼는데, 흑인 소울 가수의 느낌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나오는 목소리 자체는 17살, 18살 어린 여자 아이돌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야 예쁜 아이돌 가수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말 소리 예쁘다, 그럼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취향이 그쪽에 맞으시면은 그냥 만족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것까지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취향에 맞으면은 되는 거니까. 모든 스피커 매칭과 모든 음악 장르를 17살 10대 여자 아이돌의 목소리로 만들어버리면 과연 그것이 적합한 것인가? 대중가요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레코딩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급은 아닙니다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대중가요는 좀 더 사운드의 강약 표현이 좀 더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감이 좀 약한, 소위 말하자면은 뭐 이어폰이라든지 헤드폰이라든지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뭐 미니 컴포넌트류라든지 PC용 스피커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생을 해도 중고음이 선명하고 짜릿하면서 저음도 텐션감 있게 나오는 느낌이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일반 대중가요나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가요. 그나마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준수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음색이 좀 가볍죠. 음색이 좀 뜨죠. 좀 약간 날립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중고음하고 저음이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악을 듣는 무드감이라든지 음악이 분위기 있게 이렇게 깔리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죠. 지금 스피커를 10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를 매칭을 해놨는데 그냥 조그만한 미니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나 할까? 어찌됐든 중역대의 밀도감이라든지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이라든지 말랑말랑한 느낌이라든지 탱글탱글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 허리가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은 그냥 들으면서도 그냥 웃음이 날 정도예요. 이게 맞는 건가 도대체가? 이게 좋은 사운드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서 제품 모델명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질을 만족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흑인 소울 가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17살짜리 어린 여자 아이돌 목소리로 들려주면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니까요. 본인 취향이 맞으니까. 그러면은 본인 취향에 맞아서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비판을 해버리면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비난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고 공격을 제가 받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무슨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 평론가라면은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의 사명감까지는 없어요. 저는 평화주의자고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잘하는 것은 단점이 있는 제품도 장점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제가 잘하는 업무죠. 저 제품도 어떻게 연구를 하고 매칭을 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장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저 제품을 추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거 시간 들여가지고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영상 찍고 녹음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저 제품은 저하고는 좀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매칭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활용법을 안내해드리고 다른 더 좋은 제품들끼리 비교를 해드리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나마 팻 메스니 연주곡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꽤 많이 나와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팻 메스니 재즈 연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 자체는 어디서 틀어도 저음이 꽤 나와요. 좀 더 좋은 시스템에서 틀었을 때에는 저음이 훨씬 더 진득하게 쫙 깔려주는 맛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뜨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클래식이나 재즈류 같은 경우에도 뭔가 무드감 있게 이렇게 쫙 깔리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풍요로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재즈 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클래식도 클래식 음악도 비슷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굳이 일부러 안 좋은 매칭을 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닌데 JBL 스피커 옆에 지금 포칼 칸타가 있습니다만은 포칼 칸타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JBL은 그래도 저음이 좀 기본적으로 호방하게 나와주면서도 음압도 높고 구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소리가 잘 이렇게 소리의 양감은 잘 나와주는 스타일의 스피커인데 그런 스피커에 매칭을 했을 때 결과가 이래요. 근데 포칼 칸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바디감이 있으면서도 밀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앰프하고 잘 맞아요. 강력함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포칼 칸타하고 매칭하면은 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좀 재즈나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쫙 깔리는 바닥에는 이렇게 쫙 깔린 상태에서 촘촘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뭔가 소리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에너지감이 없어요. 묵직한 느낌도 없고 뭔가 소리라는 게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랫대역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만 이렇게 놀고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무슨 팽이에요, 팽이.
팽이가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가 없어요. 밑에가 없으면서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가 언젠가는 조금 있으면 팽이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음색이 너무 가벼워요.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드감 있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 무드감이 좀 젖어들고 싶은데 전혀 안 젖어들어요. 뒤로만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계속 이게 좋은 음질인가 나쁜 음질인가 이 음악적인 분위기에 내가 젖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걸 계속 고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 제품을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은근히 꽤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소리가 깨끗하고 섬세하게 나옵니다. 짜릿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이면서 과거에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고급 하이파이 제품으로 상품화 시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자극적이거나 너무 음색이 차갑거나 그러면 안 된다. 자극적이거나 차가우면 최소한 영국 시장, 오디오 왕국이라고 하는 영국 시장에서는 그건 음질이라고 인정해 주질 않아요. 유럽 시장이나 영국 시장에서 오디오라는 것은 일본 시장도 약간 비슷합니다. 적당히 따스하면서 적당히 온기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온기감이 없으면 이건 음질이라고 음악성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살짝 포근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섬세한 촉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음악성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하이파이적인 음질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D클래스 방식은 차갑고 약간 이제 뻣뻣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이파이용으로는 사용을 안 했었던 건데 이제 D클래스 방식 제품이 본격적인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죠.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한 5년 전부터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D클래스 방식의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런 뻣뻣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만 살짝 개선하면 아 이거는 음질로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 차가운 느낌과 뻣뻣한 느낌만 개선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메가리는 없어요. 아직 뭐 하이파이 오디오라는 취미 자체를 이렇게 진득하게 하지 않으면서 진득하게 하이파이 오디오 생활을 하신 분들은 사운드의 밀도라든지 쫀득쫀득한 느낌이라든지 몽글몽글한 느낌이라든지 매끄러운 느낌이라든지 뭔가 윤곽감이라든지 볼륨감이라든지 바디감이라든지 진득한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의 중량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순간적인 다이나믹이라든지 강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별로 안 따지시는 분들, 그냥 인스턴트적으로 음질을 즐기시는 분들, 아 그냥 틀었는데 깨끗한 소리가 나오는구나, 제품 이쁘고 나쁘지 않고 그냥 소리가 그냥 깨끗하게 나오는구나, 답답하지 않구나,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좀 더 음질이 좋구나,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품이 디자인도 썩 나쁘지 않고 이게 디자인 영향이 엄청나게 세니까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경향에 대해서 꽤나 저는 비판적인 거죠. 디자인 좋고 제품 스펙에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출력이 더 높다라고 나와 있으니 출력 높다고 하니까 이 제품 성능이 좋겠지 당연히. 출력이라는 게 객관적인 요소 아니냐. 전문가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그냥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도 그냥 스펙상의 출력 높으면은 이 제품이 성능이 더 좋다라고 그냥 맹신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디오 제품의 음질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해봤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D클래스 방식이다 보니까 소리가 답답하지는 않고 깨끗하게 소리를 잘 펼쳐내주는, 막힘없이 나와주는 그런 느낌은 있는 거예요. 볼륨을 올리면은 최소한 자극적이지는 않으면서도 소리가 답답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사운드의 깊이감이라든지 무슨 다이나믹이라든지 강력함이라든지 뭐 진득함이라든지 고급스러운 질감이라든지 매력적인 무슨 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해요. 소리가 답답하지 않고 일단은 깨끗하게 나와주니까 일단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그냥 뭐 이 정도면 만족을 한다. 그리고 디자인 좋고 출력 좋고 여기저기서 추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름대로는 제법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요즘은 가격이 꽤 많이 할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가격이 100만 원가량 더 비쌌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약간 비판을 좀 했었어요. 만족을 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사용자가 만족하면 그 제품은 그분한테는 좋은 제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까지 뭐 흙탕물을 뿌리거나 다 된 밥에다가 젤을 뿌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 스스로는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종종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모든 제품을 그냥 뭐 광고성으로 그냥 칭찬만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시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제품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델명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고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점은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일체의 조작 없이 음질은 이렇게 비교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평가이기 때문에 제 평가를 100% 다 믿으시거나 연연하시거나 그러시라고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을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늘어서 두려움의 벽은 높아만 가고 그 안에 숨어서 그대가 나를 불러도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지.
자, 칸타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웃음이 나온 이유가 있죠. 특정 제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까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안 맞죠, 서로. 오히려 JBL보다도 더 처참해요. 제가 매칭해보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저음이 이거는 무슨 저 칸타 스피커가 무게가 40kg 정도 해요. 40kg이 조금 넘습니다. 41kg인가 그래요. 스피커가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요, 강력함을 버텨내기 위해서 무거운 겁니다. 강력함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스피커가 무거울 필요가 없어요. 음질이 이렇게 나오면은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이 해석하기 좋은 방식대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법이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포칼 스피커 상위 기종 중에 강력하지 않은 스피커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현란하면서도 광대역 재생이 가능한 스피커가 포칼 스피커입니다. 포칼 스피커는 무조건 광대역 특성이 동급 최고 수준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짜릿하고 어마어마하게 판타스틱하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포칼이에요. 그게 너무 과해서 싫다는 분들이 계실지언정 포칼 스피커가 매가리가 없고 심심하고 에너지감이 떨어지는 사운드를 내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매칭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건 포칼 스피커의 잘못이 아니에요. 원인을 이렇게 잘 찾을 줄 아셔야 되고 원인을 분석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나중에 돈을 얼마를 쓰던지 간에 원하는 결과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실 줄, 판단하시면서 결정하실 줄 알게 되겠죠. 원인을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 저 앰프는 출력이 높다라고 했는데 왜 포칼 스피커를 연결했더니 사운드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아, 내 앰프는 출력이 높은데 사운드가 이렇게 매갈이 없는 것은 스피커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장님, 이번에 새로 채용한 신규 직원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을 잘해서 같이 맞춰서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은 신규 직원을 멍청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안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매칭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포칼 스피커는 앰프를 그렇게 대단히 어마어마한 앰프를 매칭할 필요도 없는 스피커예요. 워낙에 반응력이 뛰어난 스피커여서. 그런데 그런 스피커를 매칭을 했는데도 지금 매가리가 너무 없잖아요. 너무 재미없는 사운드가 나오고, 또 좋은 매칭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앰프보다는 스피커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칭한 스피커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매칭이 좋은 매칭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꼭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앰프의 특성을 살렸을 때 더 매력적인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스피커의 특성을, 스피커의 개성을 이렇게까지 안 살려줘 버리면 과연 이게 좋은 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단은 좋은 매칭은 전혀 아니죠. 지금 권장할 수 있는 매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스피커는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잘못이냐? 앰프가 잘못이죠. 이렇게 되면 앰프가 스피커의 특성을 전혀 못 살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스피커가 과도하게 구동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이 가격대의 스피커를 왜 이렇게 구동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놨니? 야, 이 가격대 스피커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상황까지 된다라면은 스피커를 좀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게 아니죠. 이따가 아캄 앰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칭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칸타 같은 경우에는 아캄 SA35가 나오기 전에 아캄 SA30대부터 매칭을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저도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운드를 내줬었어요. 그러니까 칸타2는 그렇게 비싼 앰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앰프가 아니에요. 아캄 SA30 같은 경우에는 공식 소비자 가격은 44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단종되기 직전에는 200만원대까지도 판매가 되었던 앰프예요. 그다지 비싸지 않은 앰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 올인원 앰프를 매칭을 해서 지금 이런 정도로 스피커 제어를 못 해줘 버리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혀 발휘를 못 해주고 기본기 자체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망스럽죠. 객관적으로 앰프를 평가를 했을 때는 좋은 평가를 해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솔직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이렇게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판매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긁어부스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가 매칭을 잘못한 거 아니냐, 나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앰프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포칼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음질이 별로인 것은 그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포칼 스피커가 별로여서 그런 거 아니냐,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제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과연 당신이 무조건 제품을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 비판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좀 비판을 하는, 추천을 하지 않는 케이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을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늘어서 두려움의 벽은 높아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늘어서 두려움의 벽은 높아만 가고 그 안에 숨어서 그대가 나를 불러도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지만 My story, my story 닫혀버린 마음 열고서 그대만이 날 다시 웃게 Story, my story 닫혀버린 시 속에서 그대만이 날 노래하게 아무리 힘껏 안아도 잡을 수가 없었어. 변해버린 마음은 time, it's time to win back your love again.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Love, only love can bring back your love someday. I will be there,
경우에는 아캄 SA35와 각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서 음악을 재생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아캄 SA35는요 힘이 원체에 아마 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칸타2에서의 사운드는 좀 과할 정도예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은 앰프의 성능을 파악하는 시간이지 음악 감상을 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음악 감상을 위한 영상은 아닌 셈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 영상에서 방금 들어보신 음질에서 음악 감상 차원에서 좋은지를 따지시기 전에 앰프가 에너지감이나 파워가 남아 도느냐 안 남아 도느냐 부족하냐, 그거를 파악하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음악 감상 측면에서 더 좋게 만들자라면 매칭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캄 SA35의 경우에는 D락 라이브를 실행을 시키면은 밸런스를 더 가지런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음악 감상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보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간 관계상 D락 라이브를 실행을 못했고, 아캄 SA35 같은 경우에는 전에 영상에서 소프라2라든지 모니터 오디오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매칭을 했었잖아요. 훨씬 더 구동하기 어렵고 더 고가의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더 안정적인 사운드를 내줬죠. 근데 지금은 칸타2하고 매칭을 했을 때에는 원체에 에너지가 남아 돌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사운드가 좀 다소 좀 세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D락 라이브를 실행을 시키거나 톤 컨트롤을 맞추거나 공간이 달라지거나 케이블을 바꾸거나 그러면은 보완이 가능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오디오 평론가나 오디오 리뷰 입장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앰프의 성능이 저 스피커를 가지고 노는 정도의 에너지감이, 구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좀 더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칸타2의 경우에는 칸타2보다 훨씬 더 저렴한 앰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캄의 전작인 아캄 SA30만 매칭을 하더라도 거의 완벽한 사운드를 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라고 했지 무조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의 완벽이라고 했습니다. 점수로 치자면은 100점 만점에 한 90점에서 92점 그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참고로 한 95점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완벽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게 맞죠. 그런데 아캄 SA35는 기본 상태에서는, 아캄 SA30은 소리가 다부져요. 소리가 좀 모아져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소리가 단단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소리가 좀 경직된 겁니다. 다부지고 경직된 특성이 칸타2하고는 잘 맞아요. 칸타2는 소리 성향이 살짝 가벼운 편이에요. 그런데 SA35는 전작인 SA30에 비해서 소리에 펼쳐지는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화사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상큼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개방감이나 밝기가 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상태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조건인데 기본 상태에 D락 라이브를 실행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은 사운드가 살짝 과하게 들려요. 너무 적극적이면서도 너무 밝게 들려요. 그런데 그것은 앰프의 단점이 아닙니다. 리뷰 입장에서 들어보면 힘이 모자라서 그냥 중고음 쪽으로만 사운드의 밸런스가 몰려서 들리는 것과 힘이 넘쳐나서 모든 대역의 사운드가 광대역 특성이 살아나고 소리에 생기발랄한 느낌이라든지 에너제틱한 느낌이 확 살아서 느껴지는 것은 잘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아캄 SA35는 모든 대역이 에너제틱하면서도 생기가 활발하게 폭발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SA35가 앰프 자체는 그렇게 대형급이라거나 중량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이런 정도로 에너지감이 남아 넘쳐요. 참고로 아캄 SA35의 정격 출력은요, 공식 출력은 먼저 재생했던 그 앰프보다 출력이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뷰 평가를 할 때 청감상 출력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느냐? 표기되어 있는 출력은 별 의미가 없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처럼 표기된 출력은 허상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청감상의 출력의 느낌이라든지 파워풀한 느낌은 사실상 먼저 재생한 앰프와 현재 나중에 재생한 아캄 SA35와는 비교를 할래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표기되어 있는 출력은
먼저 재생한 앰프가 출력이 더 높게 표기가 되어 있고 아캄 SA35가 출력이 더 낮은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무슨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에 목적을 더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품 이야기를 더 하자면요. 얼마 전에 이 공간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스피커만 다르게 해서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린 제품이 있어요. 출력이 훨씬 더 낮죠. 출력이 오늘 재생한 제품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인데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네임 유니티 아톰이죠. 출력은 반도 아니고 반의 반 수준이에요. 오늘 재생한 제품들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청감상의 느낌은, 소리의 에너지감의 느낌은 먼저 재생한 앰프보다 더 우수할 뿐더러 아캄하고 비교를 해서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닐 뿐이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바빴습니다. 오늘 영상을 2개나 찍어야 돼요. 영상 찍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쫓기는 마음으로 찍다 보니까 스피커 교체를 못했어요. 좀 성향이 좀 판이하게 다른 성향의 스피커 2개를 놔두고 2개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는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런데 종종 이렇게 소리의 밝기나 개방감이 좀 과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에 약간 소리가 좀 자극적이다, 공격적이다, 좀 세다, 좀 이제 쏘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은 저희 같은 오디오 리뷰어나 평론가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앰프의 성능이 과하다는 것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매칭은 따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정도로 약간 소리가 좀 세게 나오는 거는 볼륨 조절을 좀 하거나 아니면 케이블을 좀 바꾸거나 공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잡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목적 자체가 앰프의 성능 비교이기 때문에 앰프의 성능 비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힘이 남아 넘치는 앰프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매칭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앰프의 파워가 너무 떨어지는 앰프의 경우에는 야, 이거는 고성능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음질이 훨씬 더 나빠질, 훨씬 더 음질이 별로일 가능성이 높겠다.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음질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낮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거죠. 경험이 많은 리뷰일수록 현상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보고 나중에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추한 가능성이 맞을 확률이 높으면은 그건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평가인 거예요. 업무가 끝나고도 제가 아까 먼저 촬영을 했을 때 먼저 재생한 저 앰프에 대해서 너무 혹평을 한 것이 아닌가, 너무 제 기분대로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 앰프에 대해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오늘도 업무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비교해서 또 테스트를 또 해봤어요. 볼륨 조절도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 녹음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을 이 맥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볼륨 조절하는 거라든지 입력 레벨, 개인값 조절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륨 조절을 막 해가면서 녹음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에도 볼륨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느낌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영상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볼륨으로 최대한 볼륨을 높여서 조절을 해가면서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변수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업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저 먼저 재생한 앰프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저 성향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 최대한 우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내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렇게 또 다시 또 테스트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볼륨을 많이 올리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앰프들의 볼륨 한계치는 수치적으로는 99로 맞춰져 있거든요. 볼륨을 80 이상까지 올리니까 그나마도 아캄하고 비슷한 듯한 느낌의 이탈감 같은 거는 좀 나와줘요. 에너지감의 간극은 상당 부분 좁혀지기는 해요. 그래도 아캄이 훨씬 더 낫긴 합니다만, 그럼 볼륨을 80 몇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들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확실히 아캄은 체감상의 볼륨이 똑같이 놓고 듣더라도 모든 대역이 탄탄한 느낌이 쫙쫙쫙쫙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든 대역이
에너지가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먼저 재생한 저 앰프 같은 경우는 볼륨을 한 80 이상까지 올리면은 뭔가 신명나는 느낌이라든지 생생한 느낌이라든지 저음의 호방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카암의 상당 부분 좀 비슷해지는 느낌, 아카암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 좀 얼추 비슷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확실히 볼륨이 큰데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오히려 아캄에 비해서 더 사운드가 부담스럽고 뭔가 불안하게 느껴져요. 단점이라기보다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단점이라기보다는 볼륨을 한 80 이상까지 올리면은 메가리가 없었던 느낌이라든지 파워풀하지 않았던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래도 상당 부분 보완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악평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까지 쓰레기 취급을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는, 매칭에 따라서는 볼륨이 적은 상태에서 중고음이 좀 더 깨끗하고 섬세하게, 중고음이 좀 더 잘 들리게끔, 이건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를 좋게끔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은, 파워풀한 느낌은 아니지만은, 볼륨이 완만한 상태에서는, 볼륨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 상태에서는 파워풀한 느낌은 전혀 안 들지만 일단은 중고음 자체는 잘 들려요. 음색 스케일이라든지 볼륨 스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역 밸런스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볼륨이 한 60 미만인 상태에서는 이게 중고음이고 이거 저음 에너지라고 보자고요. 그럼 이게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볼륨이 한 50에서 60 정도에 있는 상태에서는 중고음은 이렇게 비례하게 올라가는데, 중고음은 한 45도 각도로 비례하게 올라가는데 저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50에서 60 정도 볼륨 상태에서는 중고음만 깨끗해져요. 저음의 바디감이라든지 볼륨감이라든지 탱글탱글한 느낌은 변화가 없고, 볼륨이 한 여기까지가 한 60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60에서 80까지 볼륨을 좀 극단적으로 많이 올릴 때부터 저음이 조금 더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 먼저 재생한 저 앰프의 경우에는요, 일반 가정에서 중저음의 바디감이나 볼륨감이 별로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중역대만 좀 깨끗하게 들으면 된다, 중역대만 좀 자극 없이 좀 잘 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제품이 상당히 좋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겠구나, 그나마도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저 앰프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별 불만 없이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국은 제품이라는 것은 사용자 스스로 취향이나 목적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대부분의 오디오 평론가나 대부분의 오디오 리뷰어나 오디오를 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저 제품이 고성능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아캄 SA35의 사운드를 듣고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제가 옆에다 노트북을 놔두고 스마트폰에도 파일을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에도 재생을 해보고 노트북에서도 재생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데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스피커라든지 노트북 스피커가 그렇게 우수한 성향도 아니고 음질을 모니터링하기에 적절한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긴 하지만은 자주 이렇게 저는 비교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저희가 녹음 시스템이 그렇게 허접한 시스템은 아니지만은 녹음을 통해 가지고 음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음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녹음을 했을 때는요, 정말 엉망인 음질은 좀 더 무난한 음질로 보완이 돼서 들리고요, 정말 끝내주게 좋은 음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끝내주게 좋은 음질도 평탄하고 그냥 수도분하고 무난한 음질로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앰프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먼저 재생한 앰프와 나중에 재생한 앰프 간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느낌이라든지, 그 정도로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의 느낌이라든지, 스피커 제어력이라든지, 구동력이라든지, 오디오적인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이거는 비교를 할래야 하는 것 자체가 허망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가격대는 그렇게 서로 엄청나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실제로 청음을 했을 때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서 비교 대상이 절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음질 차이가 나는데, 녹음된 음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먼저 재생했던 앰프와
JBL을 매칭해서 들었을 때 야, 이게 도대체가 JBL 10인치, 12인치 우퍼밋의 박스형 스피커에서 나는 사운드가 맞아? 할 정도로 사운드가 허전해요. 녹음된 버전으로 들으면은, 녹음된 음원으로 들으면은 저음이 그렇게 허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걸로 듣고 있으니까. 노트북 사운드나 결국은 그 저음의 딥한 느낌, 저음의 초저음, 저음의 호방함, 저음의 깊이감, 저음의 풍성함, 저음의 중량감, 그거를 구분짓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스피커들이, 재생장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리액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거는 진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는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좀 약간 작은 오디오 시스템이나 스피커로 청음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는 이런 작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얼추 유사한 조건으로라도 실제로 청음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최대한 먼저 재생한 저 앰프에 대해서도, 앰프의 성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면서도 우호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저는 저희 앰프가 마음에 안 들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유인슨 리서치의 심플리 이텔리라는 앰프가 아마 출력이 채널당 한 12W인가 그럴 겁니다. 출력은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12W짜리 앰프보다도 사운드가 더 매가리가 없고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도저히 어떻게 하든 뭐 저보고 저 브랜드를 수입하라고 하든지 저한테 무슨 총판권을 주든지 아니면은 저 회사를 저보고 인수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칭찬하기가 어려운, 먼저 재생한 앰프에 비하면 먼저 재생한 저 앰프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꽤 끌었던 제품이고 사용자분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 커뮤니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저 제품 칭찬하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흔한 장사꾼이자 자기가 파는 제품만 추천하는 그냥 흔한 장사꾼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 앰프보다 비슷한 가격대의 수많은 다른 앰프들이 훨씬 더 고성능이에요. 굳이 아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캄 SA35 정도면은 저 먼저 재생한 저희 앰프에 비하면은 엄청난 고성능입니다. 만약에 저 정도 성능에 다소 실망스러운 성능의 앰프가 고성능이라고 좋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이건 예컨대입니다. 만약에 오늘 매칭한 스피커보다도 좀 더 까다로우면서도 좀 더 고급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뭐 제품 발표회라든지 시연회라든지 청음회 같은 걸 많이 한다. 청음회나 제품 발표회 같은 걸 한다고 한다면은 스피커도 훨씬 더 폼나고 고급 제품을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방문객들이 스피커를 보고 아, 저 앰프가 이 정도의 스피커와 더 어울리고 이 정도의 스피커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앰프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스피커를 비싼 거를 매칭을 하죠. 예컨대 뭐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 이상급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이상급이라든지 아니면 B&W의 800 시리즈 이상급이라든지 그런 정도를 매칭을 해서 시연회를 한다. 그 정도를 매칭을 해서 뭐 제품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이 앰프가 엄청나게 좋은 앰프입니다. 이렇게 좋은 앰프입니다. 한번 음질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음질에는 매가리가 없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제가 돈 받고 그런 제품 발표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가 좀 매칭이 좀 부족하고 소홀했다. 좀 아쉽다. 그런 적들도 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할 거 아니냐. 이거는 아무튼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매칭을 해서 제품 발표회나 시연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제품이 완전히 쓰레기냐,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저 제품을 만든 제작사에서는 저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겠죠. 제가 여기에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제품에 대해서 노출이 될 것 같아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 앰프를 제작한 국가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살짝 두루뭉술하면서도 세지 않은 사운드, 묻어나면서도 무난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되게 좋은 보편적인 사운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칭찬을 했었던 그 나라에서 나오는 앰프들을 제가 수도 없이 사용을 해봤지만 가격이 아주 싼 것도 아닌데 이런 정도까지 에너지감이 안 느껴지고 이런 정도까지
밀도감이 없고 이런 정도까지 중저음역대의 쫀득쫀득한 느낌도 없는, 소리의 볼륨감이나 바디감도 잘 안 느껴지는 이렇게 심심하고 가벼운 사운드라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 출신의 최고로 유명한 오디오 매거진에서도 아캄 네임오디오 아톰하고 비교를 해서 음질은 네임오디오 아톰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출력은 반의 반토막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보시면은 행간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저 제품을 표기상 출력과 디자인과 개인적인 취향상 그럭저럭 쓸만하다. 나는 이미 샀기 때문에 이 제품에 만족을 하려한다. 그리고 나는 고성능은 필요가 없다. 당장에 그냥 산뜻 발랄하게 들리는 거에 나는 만족이 된다. 그러면서 그 제품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먼저 커뮤니티나 우리나라 오디오 시장에 반영이 돼버리면 저 같은 사람이 그 제품 별로예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신뢰해 주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라는 이야기를 너무 강조를 하면은 의도를 또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판매를 안 하는 제품이니까 저렇게 또 까는구나. 저 사람 너무 의도가 이상하다. 너무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 위주로만 칭찬을 한다. 그렇게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적지 않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국내에 수입되고 국내에 유통 중인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판매를 하려면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비판을 했던 제품도 그 회사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제품을 다시 추천을 하고 그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으면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제품을 추천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제품, 성능에 실망한 제품을 판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능에 실망을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추천하면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불순하고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품의 추천이라는 것과 제품의 판매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대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은 어디 주기표라는 사람은 이 제품을 추천을 안 하지만은 그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품은 또 주기표라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생각에 따라서는 그걸 또 존중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쯤 돼서 한 번쯤은 모델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비판하는 제품은 왜 비판을 하는가? 추천하지 않는 제품은 왜 추천하지 않는가? 추천하지 않는 제품이나 소개하지 않는 제품은 어떤 이유에서 소개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것인가? 권장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또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흥미로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품의 이미지와 모델명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어수선하고 좀 두서없이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죄송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제품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비판적으로 설명한 제품 대비 제가 추천한 제품들은 또 반대로 성향이 어떻고 간접적으로나마 들어보시는 음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제가 또 추천하는 제품은 왜 또 어떤 이유에서 추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제가 함께 청음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평소처럼 3인 청음회 개념으로 JYK님과 우리 이풍현 차장님을 또 모셔봤습니다. 방금 비교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이풍현 차장님부터 먼저 느낌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제 스피커는 칸다2랑 JBL L100 MK2 이렇게 들어봤는데 먼저 처음에 이제 그 들었던 앰프랑 이제 아캄 SA35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 SA35는 확실히 밸런스가 좀 좋은 것 같고 먼저 이제 처음에 들었던 거는 나는 그냥 시원하게 듣고 싶어. 그거 다 필요 없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시원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것도 그 대신에 이제 중저역이 지금 어쨌든 간에 JBL 같은 경우 우퍼 구경이 크잖아요. 그거를 좀 잘 살려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JBL 스피커를 매치하는데 JBL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근데 JBL을 그냥 나는 고음 시원하게 듣고 싶어. 뭐 이런 정도면은 뭐 제법 괜찮은데 근데 아캄 SA35를 들어보니 확실히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이라는 중저역대 두툼하게 나오는 측면 그런 거는 조금 갈리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래도 상당히 좀 그 먼저 재생한 앰프와
아캄과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가격 차이도 나다 보니까 저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음색적인 측면은 확실히 좀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네. 정말 앰프를 고를 때 가장 스피커 매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이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앰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캄 SA35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앰프는 볼륨을 제가 보기에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듣던 볼륨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금 좀 들었거든요. 최대한 이 스피커가 구동할 수 있을 만큼의 볼륨으로도 이제 최대한 볼륨도 많이 올린 상태고,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일단 구동이 100%가 아니라 한 75%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앰프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역이 아캄은 딱 트는 순간 소리가 그냥 짜릿하게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막 유닛이 앞에서 그냥 소리가 촥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음악이 약간 댐핑감도 있고 리듬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리듬 앤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듣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고역은 어느 정도 중고역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역의 이 댐핑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음악을 들을 때는 확실히 구동력이 있는 앰프랑 매칭하는 것과 아닌 앰프랑 매칭하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첫 번째 앰프로도 저역이 구동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여유 있게 구동되는 거랑 좀 부족하게 구동되는 거랑 네.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잠잠케 말한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거는 살짝 소란스러웠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 표현이 너무 거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저도 저 혼자서 평가했을 때도 먼저 재생한 앰프가 너무 쓸모가 없다. 이거는 쓸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히 좀 에너지감이나 구동력은 좀 아쉽다. 특히 그래가지고 JBL을 매칭을 했을 때 저게 12인치 우퍼에서 나오는 저음이 맞나? 그런 매력적인 저음의 볼륨감이라든지 바디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풍만한 느낌이 좀 아쉽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차이점이지 않나. 저도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가 이제 이 플레인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특히나 많은 분들 오디오 파일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나라 오디오 유저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반 오디오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역이 얼마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것들도 평가의 척도를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취향이신 분들이 네. 비중이 좀 더 많긴 네, 하죠. 그래서 저역이 안 나오면은 아무래도 선택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세팅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역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는 거는 두 번째 SA35 앰프다 보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네. JBL을 그렇게 말도 하잖아요. 가슴으로 듣는 스피커. 음. 이제 그거 관점으로 보면은 확실히 네. 후자 SA35가 그런 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JBL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아니 아캄은 JBL 전용 앰프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 좀 JBL을 매칭해가지고 호불호를 가르는 것은 이거 좀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음뿐만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이 먼저 재생한 앰프가 중고음을 깨끗하면서도 섬세하게 재생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단정하면서도 예쁘면서도 깨끗하게 나와주는 거에 만족하실 분들이라면은 먼저 재생한 앰프도 나쁘지 않지만은 제가 느끼기로는 저음뿐만이 아니라 중고음에 있어서도 뭔가 짜릿하게 이렇게 쫙 뻗어주는 느낌도 좀 조금은 아쉽다. 저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을 왠지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그 불안감이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짜릿하게 그냥 시원하게 듣고 싶으시면은 먼저 번 앰프도 괜찮은데 뭐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거 말고 그래도 소리 듣는 입장에서 보시면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고음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밸런스를 중시해서 들으신다고 하면은 SA35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저희가 오늘 영상 이 찍는 목적 자체가 SA35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찍는 것은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상 먼저 재생한 앰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출시 가격은 그렇게 저렴한 앰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앰프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구동력이라든지 스피커 제어력이라든지 모든 전 대역의 에너지를 이렇게 불어넣어 가지고 확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앰프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한 건데 굳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앰프들하고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이런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 평가적인 경우의 수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저는 이제 말씀드린 전에 구동력이 좋으면은 말씀하신 저역의 제어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댐핑력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중고역의 어떤 소리가 쫙 펼쳐지게 하는 그런 능력들까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유의 있게 보시면서 앰프 매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캄 SA35는 뭐 소위 말하는 물건이다. 물건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정도로 참 잘 만든 앰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멘트 또 해주셔가지고 이거 바쁘신 와중에도 출근 직전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